자, 산소 규소가 많은 이유는 규산형 광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각에는 알루미늄, 보크사이트라는 형태고, 자, 철은 철광석의 형태인데, 얘는 우리가 나중에 2학기 때 통합과학 2에서 산화환원일 때 철의 재료로 해서 얘가 나와. 철의 재료로. 그래서 일단 지각은 이래.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규산형 광물 때문에 산소 규소가 가장 많다. 산소가, 그리고 규소야. 근데 이제 이거를 지구 전체로 보잔 말이야. 그러면 얘를 지구 전체로 보게 되면 지각이 아니지. 그러니까 내핵까지 포함해서 내핵, 외핵, 그리고 멘틀까지 포함해서 했을 때 제일 많은 게 바로 뭐냐면 철입니다. 지구 전체에서 제일 많이 존재하는 게 뭐야? 철이다. 철. 자, 우리가 그 태양계가 생성이 될 때는, 자, 이 성운에서 만들어지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태양계 성운에서 만들어지는데, 자, 이 성운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 이 얘기야. 즉, 태양과 비슷한 질량의 별의 소멸 과정에서, 자, 바로 행성상 성운이 되면서 만들어진 거냐. 자,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더 큰 별의 소멸 과정에서, 알지? 자, 그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운이냐.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 여기를 초신성 성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초신성 폭발할 때 태양보다 질량이 뭐 6배, 7배, 10배, 20배 이렇게 큰 별에서 그 별의 내부에서 가장 만들어진 무거운 원소가 철이잖아요. 그쵸? 자, 철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초신성 폭발에서 이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납이라든가 금이라든가 뭐 우라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만들어진단 말이야. 은이라든가. 어쨌든 얘네들이 만들어지는데 지구에 납 있잖아, 은 있잖아, 우라늄도 있잖아, 은도 있잖아, 철도 있잖아. 그럼 결국은 지구와 같은 태양계가 만들어지는 태양계 성운은 바로 뭐다?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운이 된다. 왜? 철이 많잖아요. 얘네들도 존재하잖아요. 그치? 바로 이렇게. 그래서 당연히 철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치? 그리고 지구처럼 지구의 행성은 자, 이렇게 철이라든가 암석 같은 규소, 산소 얘네들이 자,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태양 가까이서 막 생겨서 지구의 행성이 되고, 자, 가벼운 수소나 헬륨, 메테인, 수증기 이런 것들은 가볍기 때문에 어떻게 돼? 태양계에서 벗어나면서 목성형 행성이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지구 전체에서 철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 철은 집중적으로 어디에 있냐? 바로 지구의 내핵, 외핵, 핵에 분포돼 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산소, 규소예요. 그렇지? 그리고 하나 더 알아두면 그 다음에 마그네슘. 그래서 지구 전체로 가장 많은 것은 산소 규소가 아니라 철이 된다. 그리고 산소 규소는 지각하고 멘틀에 모두 다 암석의 형태로, 자, 이 지각과 멘틀에 있는 암석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다음에 산소 규소가 될 것이고, 그리고 마그네슘이 포함이 되어 있다. 맞지? 자, 바로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지각과 지구 전체는 반드시 구분해서 비교하고, 자, 우주에 당연히 수소하고 헬륨이죠. 그래서 약 3대1의 질량비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우주에 있는 수소하고 헬륨은 어디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 하나 좀 물어볼게요. 우주에 있는 수소와 헬륨은 언제 만들어진 거야? 자, 얘네들이 언제 생성이 된 거다? 초신성 폭발? 그렇지. 빅뱅 후 38만 년이 됐을 때.
그치?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우리는 아직까지 이용하고 있고 그의 일부가 별에서 이제 수소의 핵융합 반응으로 헬륨이 되고 헬륨 핵융합 반응으로 뭐 탄소가 되고 그 핵융합 반응에서 철 이렇게 되지만 자 이것은 사용되는 수소나 헬륨은 극히 일부다. 대부분 가장 많은 거는 우주 생성 빅뱅 후 38만 년 초창기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수소 헬륨이야. 이것도 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어. 알겠지? 반드시 꼭 기억해둬라. 됐니?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지각을 구성한 것은 기본적으로 규산형 광물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규산형 광물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규소가 돼야겠지? 규소. 자, 14번의 규소는 삼주기 14족이야. 그러니까 4개의 최외곽 전자를 가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4쌍의 공유 전자쌍을 가지게 되고 4개의 공유 결합선을 가져요. 그치?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지. 그래서 우리가 규소를 봤을 때, 자, 하나, 둘, 셋, 4개의 공유 결합선을 가지니까 기본 구조는 무슨 구조를 띈다? 그렇지. 정사면체. 또는 그냥 사면체 구조라고 하지만 정사면체야. 자, 더 추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그럼 중심의 결합각은 몇 도? 109.5도. 알겠니? 그래서 이러한 정사면체 형태를 이루면서 산소랑 공유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SiO4 사면체 구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자, SiO 사면체 구조라고도 얘기를 해. 표현은 자, 2가지가 다 사용되니까. 얘네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암석을 이루냐면, 자, 이렇게 사면체잖아. 우리가 위에서 바라봤을 때, 자, 요렇게 사면체가 이렇게 나올 거야. 맞니? 그치? 그럼 요 꼭지점 자리가 산소 원자가 된단 말이야. 그럼 그 가운데는 규소가 숨어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런 형태로 해서 딱 되어 있으면 요 형태로만 존재하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얘를 독립구조라고 해. 맞죠? 독립구조. 그래서 요 독립구조를 가지는 규산형 광물은 감남석이야. 감남석. 자, 이제 규산형 광물에 대해서 쭉 갈 거야. 자, 이런 구조 갖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어떤 거냐면,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요렇게 표현할게요. 꼭지점은 전부 다 산소니까. 자, 요 산소가 이웃하는 규소랑 결합하면서 요 사면체가 요렇게 올 거예요. 자, 요 사면체가, 요 산소가 또 규소랑 공유랑 결합하면서 사면체가 이렇게 올 거예요. 자, 여기는 산소가 또 이웃하는 규소랑 공유 결합하면서 요렇게 사면체가 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긴 사슬이 되지. 그럼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단사슬 구조라고 한다. 맞지? 그래서 요게 해당하는 것이 뭐냐? 휘석이다. 맞지? 휘석. 그래서 이제 요렇게 표현할 수 있고. 자, 이번에는 그림 좀 지울게. 자, 그림 좀 잘 그리자. 쭉. 자, 이렇게 하면 얘는 뭐야? 단사슬이야, 그치? 그쵸? 이렇게 단사슬이 나와요. 그러면, 어씨, 너무 내려갔다. 좀 올리자. 자, 이렇게 해서, 자, 요렇게 단사슬하고
단사슬 두 개가 이렇게 연결이 돼요. 알지? 요렇게. 그러면 단사슬 두 개가 연결됐지? 그럼 얘를 뭐라고 하냐? 복사슬 구조로. 그치? 그래서 요 복사슬 구조를 갖는 것을 각섬석이라고 부른다. 각섬석. 알지? 그래서 복사슬 있어. 자, 이번에는 자, 이 단사슬이 잠깐만. 그림 잘 좀 그리자. 자, 요것도 100개. 자, 그러면, 자, 요렇게 단사슬. 자, 요렇게. 그치? 그러면 얘가 요렇게. 얘는 요렇게. 자, 얘가 요렇게. 자, 얘가 요렇게. 그럼 이제 요런 식으로 또 오겠지? 그치? 그러면은 얘는 요렇게. 다시 요렇게. 자, 요렇게 또 될 겁니다. 자, 사슬이 1개, 2개, 3개. 그럼 또 요게 또 오겠지? 그럼 이제 얘네들이, 자, 여러 개 사슬이 쭉 연결되면 어떻게 돼? 평면을 이루잖아. 그러면 얘를 판상구조로. 판상구조. 그래서 이 판상구조, 자, 흑음모. 맞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요렇게 판상구조가 되면, 자, 요 끝에 이제 여기가 산소잖아. 꼭지점. 자, 요 꼭지점이 산소입니다. 요 꼭지점이 다 산소예요. 요 꼭지점이 다 산소가 돼요. 그러면, 자, 요렇게 이제 산소가 되면, 요 판이 하나 더해서, 여기 산소가 또 규소랑 공유결합하는 거야. 요 꼭지점에서. 그러니까 이 판이 하나 얹어져. 자, 또 얹어져. 그래서 층층이 공유결합으로 쌓이면서 커다란 덩어리가 돼. 그래서 이 판상 구조가 쌓이면서 큰 덩어리 형태를 이루고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이걸 뭐라 그래? 망상 구조라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석영, 장석이 들어가. 알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규산형 광물의 구조는 4가지가 있어. 복사슬 구조, 독립구조, 단사슬, 복사슬, 판상구조. 그래서 순서대로 1, 2, 3, 4, 5, 그리고 마지막에 망상구조. 이 구조 외워야 돼. 알지? 그러니까 독립형, 단사슬, 복사슬, 그 다음에 판상구조, 망상구조, 독립, 단사슬, 복사슬, 판상, 망상구조. 자, 그러면 이제 이 구조하고 거기에 관련된 암석 있지? 그러면은, 자, 요거를 앞글자를 따. 감, 휘, 각, 흑, 석. 그래서 약간 문장은 감히 말이야. 너 따위가 이런 느낌으로 감히 각 흑석 따기가. 알지? 각 흑석 따위가. 아니면 여기가 흑이 좀 헷갈리면은 여기 가운데 운자 있지? 운모. 그래서 흑운모. 그래서 감히 각운석 따기가. 이런 어감으로,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외울 수 있지.
감이 가군석 따위가 감남석, 희석. 자, 그 다음에 각섬석, 운이니까 얘는 흑음모. 그 다음에 석이니까 석영, 장석.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를 좀 외워둬. 알겠니? 외워둬. 그래서 우리가 규산형 광물의 구조는 이렇게 4가지가 있어. 4가지가. 아니, 5가지. 독립형, 단사슬, 복사슬, 판상, 망상 구조. 바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게, 일단 이 구조 좀 봐두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규산염이라고 하잖아. 염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니? 이거 지난 시간에 했는데? 염? 염이 뭐야? 용어로 이제 썰트라고 그래, 썰트. 규산염 광물. 그러면 이 규산형 광물일 때 염이라는 거는 얘는 이온 결합성 물질이라는 얘기야. 다시 말해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루어진 거야. 알겠니? 양이온과 음이온. 그러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SiO4 삼연체 구조를 보면 자, 요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서 정상적으로 따지면 산소가 있잖아? 결합선이 2개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결합선 해서 규소랑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어. 그래서 이건 지금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치? 근데 연결돼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산소는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여기 연결돼 있지 않은 산소. 그리고 요게 보면은 자, 요렇게 했을 때 요 꼭지점에 요 산소 있잖아. 얘도 연결 안 돼 있잖아. 공유결합 안 돼 있지. 그러면 공유결합하지 않은 산소 부분은 어떻게 돼 있냐? 즉, 요 공유결합이 형성되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 공유결합 돼 있다가 이 결합이 끊어진대요. 혹시 기억나니? 전기음성도? 이 전기음성도? 전기음성도 기억나? 단어? 공유결합했을 때 이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힘의 척도를 전기음성도라고 그래. 그랬을 때 전기음성도는 주기율표에서 우측 위 대각선 쪽에서 그래서 플로린이 가장 크단 말이야. 그러면 산소가 여기 있고 규소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누가 커요? 산소가 더 커요. 그러니까 산소가 더 크니까 만약 이렇게 공유결합 돼 있어야 되는데 이 공유결합이 끊어진다면 이 공유 전자쌍을 누가 가져가냐면 산소가 가져가는 거야. 이렇게. 산소가 공유 전자쌍을 하나씩 가져오는 거야. 그럼 전자가 하나씩 더 들어오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얘는 SiO4가 마이너스 4개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삭가 마이너스 형태로 됩니다. 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형태냐면은 이게 공유 결합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결합하지 않은 산소 부분이 마이너스를 띠는 거야. 알지? 그러면 거기에서 자, 나트륨 이온하고 뭐 얘네들이 마그네슘 이온하고 자, 결합하게 되면은 Na4 SiO4라는 형태, 뭐 Mg2 SiO4라는 형태, 뭐 여러 가지 뭐 또 칼슘도 있겠죠. Ca2 SiO4라는 형태로서 다양하게 자, 암석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규산형 광물이 요건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2 때, 2학년 때 이제 네가 만약 지구과학을 선택한다면 지구과학 파트에서 이제 이런 게 나와. 자, 마그네슘과 칼슘 또는 철이 많으면은 이 암석은 어두운 색깔을 떼요. 자, 나트륨 이온이나 칼륨 이온이 많으면 얘는 좀 밝은 색을 떼요. 그래서 유색 광물이냐 무색 광물이냐 할 때는 거기에 있는 금속의 양이온이 어떤 양이온이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광물의 색깔의 진하기가 결정이 되는 거야.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규산형 광물은. 알겠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규소와 산소 간의 공유 결합으로 연결돼 있지만 자, 드러나는 산소 부분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니까 이런 식으로 이온하고 공유 결합한다. 알겠지? 그래서 SiO4 삼연체로 하는 이유도 바로 이거고, 그래서 여기가 얘를 우리가 규산이온이라고 해요. 규산이온. 됐니?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규산형 광물.
자, 우리가 생명체 구성 물질 하게 되면 다르게 표현하면 탄소화합물이라 불러요. 탄소화합물. 생명체 구성 물질은 이건 뭐냐? 탄소 원자를 기본 구조로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탄소가 기본 골격을 이루고 있어. 알겠지? 탄소 원자들이. 자, 거기에 수소, 산소, 질소 등이 공유 결합하면서 연결된 분자성 물질입니다. 알겠니? 그래서 바로 이제 요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탄소 원자를 기본 구조로 하고 있다. 자, 그 다음 얘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생명체 구성 물질을 유기물 또는 유기화합물이라고 그래. 자, 영어로는 올가닉 컴파운드라고 얘기하죠. 자, 올가닉이란 거는 자, 여기에서 나온 근원이야. 올가니즘. 자, 이게 생명체라는 뜻이야. 생명체. 그러니까 결국 유기물이라는 뜻 자체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야. 알겠지? 그런데 가끔씩 내신에서 이게 툭툭 튀어나오더라. 자, 이거 기본 개념이니까 이거는 좀 헷갈리면 안 되는 개념이야. 자, 뭐냐? 유기화합물은요, 연소가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돼요. 자, 이거를 그냥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될 거예요. 알겠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당연히 탄소 원자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요거와 반대되는 개념이 뭘까?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무기물이에요. 그래서 무기물은 연소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뭐냐면 연소해서 CO2하고 물같이 불이 붙으면서 에너지원이 돼야 되는데 얘는 에너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리고 탄소 원자가 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알겠니? 그럼 이제 이건 알겠어. 어떤지 구분했어.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툭 튀어나온다. 갑자기. 뭐야? 자, 얘네들은 모두 다 탄소를 포함하고 있네? 탄소 다 존재하잖아? 그러면 탄소 존재하니까 얘네들은 유기물인다? 유기물이다? 아니다. 왜? 얘네들은 연소가 되지 않는다. 즉,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알겠니? 알겠지? 자, 우리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생명체를 구성하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에서 체구성 물질이 돼야 돼요. 알죠? 몸체자, 구성,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 돼야 돼. 반드시. 그리고 얘네들은 자, 세포 호흡을 통해서 ATP라는 에너지를 생성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에너지원이 돼야 돼. 이 두 가지가 모두 이 두 가지 작용을 모두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이 유기물을 만드는 동화작용이 일어나고, 자,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세포를 하는 이화작용이 일어나고. 알겠니? 그걸 묶어서 뭐라고 그래? 물질대사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걸 물질대사. 그러니까 우리가 유기물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탄소가 있냐 없냐 하지만 두 번째 개념은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냐 에너지원이 안 되냐, 쉽게 이제 우리가 표현했을 때. 그래서 얘네들은 탄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기물이라고 하지 않는다. 알겠니? CO2 무기물이야. 왜? 얘 연소 안 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맞지?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거 좀 조심하고. 그러면 왜 생명체 구성하는 물질이 탄소를 기준 중심으로 형성이 되냐는 거지. 왜 탄소인가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생명체 구성 물질이 탄소로 이루어졌냐, 이 얘기지. 자, 탄소는 원자번호 6번이고 2주기 14족이에요. 2주기 14족.
그러니까 얘는 공유 결합선이 4개를 가져. 알겠지? 그래서 4개 공유 결합선을 갖다 보니까, 자, 나머지 자리는 그냥 뺄게요. 탄소 간에 요렇게 공유 결합할 수 있죠? 자, 요렇게 공유 결합할 수 있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공유 결합할 수도 있어요. 자, 탄소 간에 요렇게 올 수도 있죠? 자, 요렇게 올 수도 있어요. 자, 요런 식으로 결합할 수가 있죠? 자, 탄소 간에 요렇게 올 수도 있고요. 자, 요런 식으로 공유 결합할 수 있지? 이렇게. 그치? 자, 그 다음. 자, 요렇게 오는데 또 탄소가 여기에도 올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탄소가 요렇게 올 수도 있단 말이야. 맞니? 그리고, 자, 요렇게 공유 결합할 수도 있어. 그쵸? 자, 요런 식으로도 공유 결합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한 다음에, 요렇게도 공유 결합할 수도 있고요. 그치? 그러니까, 탄소의 결합선이 몇 개? 4개의 공유 결합선을 가지다 보니까, 탄소 간에 무슨 결합? 단일 결합할 수도 있고요. 이중 결합할 수도 있고요. 삼중 결합할 수도 있고요. 자, 사중 결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결합선 4개인데 4개가 탄소끼리 연결됐어. 그럼 나머지 얘네들은 어떻게 연결이 될 거냐고. 그치? 그래서 화합물을 못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탄소 간에는 단일, 이중, 삼중 결합. 자,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 자, 요런 식으로 계속 탄소가 연결되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사슬 구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어떻게 돼? 얘네들은 뭐야? 고리 형태를 가져요. 고리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알지? 그리고 자, 요런 사슬에다가 쭉 아래쪽에 삐죽삐죽 삐져나왔어. 자, 이걸 우리가 가지라고 그래. 가지. 그래서 가지가 달린 사슬 구조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지가 이렇게 고리 형태도 될 수가 있지.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건 탄소 간에 연결되는 탄소 원자 수는 한 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돼요? 무한정으로 연결될 수가 있어. 맞니? 자, 그러다 보니까 탄소 원자 간의 결합이 굉장히 다양해. 그치? 다양한 결합이 나오고, 그래서 이 탄소로부터 만들 수 있는 화합물의 형태나 개수나 크기나 구조가 굉장히 다양해. 생명체는 굉장히 복잡하잖아. 매우 복잡하잖아. 그 복잡한 생명체 구조를 나타내기에는 탄소만큼 적합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 탄소 간의 공유 결합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니까. 알겠지? 그렇다면 이제 그래, 이것까지 알았어? 14족이잖아. 결합수 4개잖아. 아니, 그러면 왜 규소는 아닌데? 아니, 이게 학교 내신에 나왔다니까, 이거. 모 요고에서 서울에 있을 때 모 요고, 용화 요고인데? 용화 요고에서 이거 서술용으로 팍 튀어나와 버렸어. 그 왜 규소는 똑같은 14족인데 왜 안 되냐라는 거야. 그쵸? 자, 탄소는 2주기야. 규소는 몇 주기? 3주기야. 그 반지름이 규소가 더 크지. 그러니까 탄소보다 반지름이 큰 규소로 연결돼 있다고 생각해봐라. 생명체의 몸짓이 커져요. 화합물의 크기가 커져요. 자, 이게 지구에서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한 조건 중에 뭐 당연히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중력을 버텨야 돼.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킹콩 나오잖아. 킹콩. 야, 그 키가 막 100m 넘잖아. 얘가 막 산에서 막 뛰어다녀. 이거 말이 안 돼요. 왜? 그 큰 덩치가 있으면 그 덩치에 해당하는 중력을 버텨야 되잖아요. 중력을 버티려면 그 뼈대가 굉장히 단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몸을 이루고 있는 물질 간의 결합이 굉장히 단단해야 돼요. 그 중력을 버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짓이
지구 중력을 버티기 위해서는 일정 크기까지는 커질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못 커져. 또 하나가 그 큰 크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먹이의 양이 엄청나게 많거든. 그 먹이를 얻기도 힘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규소를 이용하면 규소 자체가 탄소보다 크니까 생명체의 생명활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원자들의 개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원자들의 개수에 해당하는 덩치가 배로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력에 버티지 못하고 그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량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생명활동 하려면은 특히 동물 같은 경우는 움직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동물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은 굉장히 유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포막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맞지? 그래서 유동성이 굉장히 큰 세포막. 그렇잖아. 이렇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규소로 이루어진 화합물 봐봐요. 뭐가 있어? 규산형 광물. 암석이잖아. 암석은 딱딱하잖아. 단단하잖아. 그러니까 규소로 이루어진 만약 생명체가 규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이라면 생명체는 굉장히 딱딱할 거야. 움직임이 운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알겠지? 그래서 규소는 안 된다. 탄소다. 자, 됐습니까? 그래서 왜 이제 우리가 탄소가 안 되냐? 탄소밖에 안 되냐? 바로 이제 이런 얘기지. 됐지? 아이고야. 자. 자, 보면. 이거 문제로 많이 나오니까. 자, 왜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물질이 탄소 화합물이냐? 바로 탄소 원자 간의 결합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자, 일단은 자, 크게 사슬 모양과 고리 모양이 있고요. 그 사슬에서는 이렇게 가지가 달린 형태도 나옵니다. 알겠지? 그래서 사슬과 고리, 가지가 달린 모양. 자, 그리고 중요한 기본적으로는 연결되는 탄소 원자 수는 한 개부터 무한정이라는 거. 그리고 탄소 원자 간에는 단일 결합도 있고요. 그쵸? 이중 결합도 있고요. 삼중 결합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같은 탄소 원자 수로 하더라도 이 단일이냐 이중이냐에 따라서 모양이 또 달라지거든. 그치?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고 다양한 생명체 구조를 나타내기에는 탄소만큼 좋은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탄소 화합물을 얘기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바로 이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탄소 화합물의 구조는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 그 노이스 구조식 하면서 그치? 구조 확인하는 법 해줬지? 그냥 노이스 구조식 연결하면 돼요.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복잡하고 다양한 생명체를 나타내기에는 탄소만큼 유리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규칙성이야, 규칙성. 별건 없어. 여기까지 뭐 그냥 가볍게 우리가 쭉쭉쭉 확인하면 된다. 대신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된다. 알겠지? 우리가 이렇게 나오지만 이렇게 A, B 이렇게 주어지지? 그럼 A가 뭐야? 산소, B는 규소. 지각이니까. 근데 만약 이거를 지구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A가 뭐가 돼요? 철, B는 산소가 되는 거야. 철, 산소, 규소, 마그네슘이야. 항상 기억해. 지각하고 지구는 다르다. 자, 지각은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이라면 지구 전체로는 자, 철이 가장 많고 산소, 규소, 마그네슘이에요. 이거 꼭 외워둬. 이거 진짜 헷갈리니까.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다 그 내용이야 지금.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 같은 경우는 뭐가 제일 많을까요? 조심할 게 탄소가 많을 걸로 생각해. 아니야. 원자량이 산소가 더 커. 그래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구성할 때 잘 봐. 생명체의 60에서 70%를 차지하는 것이 뭐니? 물이야. 그래서 산소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자, 수소는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지만 원자량이 작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그 다음에 탄소고 수소입니다. 요거 기억해. 이거 사람은 산소, 탄소, 수소야. 자, 여기를 또 수소 집어넣으면 안 된다. 오씨, H2인데 여기 70%야. 아니야. 수소는 원자량이 작으니까 한 개당 질량이 작기 때문에 전체 질량은 탄소가 더 크다는 거야. 알겠지? 이거 진짜 놓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걸 탄수화물이니까 탄소 생각하면 안 돼. 우리 몸의 70%는 물이야. 물. H2O니까 산소가 제일 많을 수밖에 없다. 알겠지? 그 다음에 탄소, 수소. 요런 거 놓치면 큰일 나. 됐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오는 거죠. 별거 없어요. 그냥. 자, 그래서 지금 딱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비교하면서 나오니까 이런 것들. 자, 바다야 당연히 물이지. 산소, 수소가 될 거고. 자, 당연히 공기는 누가 많아? 그치? 질소잖아. 질소 다음에 산소거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 자, 나왔네. 이 그림 참고해서 지구가 초신성 폭발의 잔해로 만들어졌다. 초신성 성운이다. 그건 뭐야? 그치? 왜냐면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무거운 원소들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초신성 폭발이 아니라 지구와 비슷한 것은 중심의 탄소거든. 그치? 그러니까 중심의 탄소거든. 그럼 여기까지는 공통이란 말이에요. 탄소까지는. 그리고 질소도 이제 같이 포함될 수 있고요. 하지만 얘네들은요. 지구와 비슷한 질량에서 얘네는 생기지 않잖아. 그러니까 지구보다 질량이 크니까. 그치? 지구가 질량이 큰 별에서 규소나 알루미늄이 생성되니까 지구는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잔해로 이루어진 행성이다. 자, 그래서 태양계를 만드는 성운은 뭐라고 그래? 초신성 성운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태양계 성운은 초신성 성운이다. 알겠지? 바로 요거를 가져갈 수가 있지. 됐니?